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 차인 30대 여성이고 귀여운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맘입니다. 제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었는데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해보려니 설레고 떨리네요. 4년 전 한참 결혼 준비를 할 때로 거슬러 가서 그 당시 청첩장을 돌리느라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절친들과 술 한잔을 하고 절친 중 한 명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지요. 저희가 연애도 오래 한 만큼 각자 지인들과도 친숙한 사이라 거리낌이 전혀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절친 집에서 저희 부부가 하루를 자는 것도 평소에 자주 그렇게 해왔기에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니었지요. 가볍게 술을 한 잔 더 하고 자기 위해서 들어오는 길에 안주를 포장해왔고 술을 더 사왔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옷을 편하게 갈아입고 거실에 모여 앉아 술을 막 먹으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본가로 가봐야겠다고 했지요.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으니 시부모님께서 시누이 문제로 한참 다툼이 잦으셨는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시누이가 사고뭉치인데 늘 시어머니는 감사돌고 돈으로 다 해결해 주셨고 시아버지는 그걸 못마땅해 하셨지요. 이번에도 큰 사고를 쳤다고 대충 듣기는 했는데 이 시간에 뛰쳐갈 정도면 상황이 좋지 않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다급하게 나갈 채비를 하고 미안하다며 여기서 자고 가라고 내일 연락하겠다고 했지요. 저 홀로 남편의 절친 집에서 자고 간다고 생각하면 모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남편의 절친과 술을 마시며 어쩌냐고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지요. 한참 대화를 나누다 사적인 대화도 나누고 고민 상담도 가볍게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한참 나누던 중 귀가 너무 가렵다며 귀 좀 파달라고 제 무릎에 누워버렸고 조금 당황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파줬지요. 귀를 다 파주고 나서 일어나라고 말하던 바로 그 순간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건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남녀가 결국 사고를 제대로 쳤지요. 아침에 눈을 뜨니 절친 품에 안겨서 자고 있었고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날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이 둘 다 술에 취해 한 실수이니 이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고 절대 비밀로 하자고 했지요. 남편이 알면 저와의 만남뿐 아니라 오랜 친구도 잃는 것이니 절대 함구를 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저희 두 사람은 거리를 뒀습니다. 한 번은 실수라 쳐도 두 번은 고의이니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만들지 말자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했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바로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절망을 했지요. 주수 계산을 해보니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절친의 아이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말할 용기도 없었고 두려웠어요. 이걸 남편의 절친에게 말하면 당장이라도 무슨 행동을 취할까봐 무섭기도 해서 입을 꼭 다물고 저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출산을 했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지요. 애가 태어났는데 남편 닮은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랬고 그냥 정말 인형같이 생긴 아이라운 식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의 절친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청첩장을 받을 겸 오랜만에 아이를 데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남편의 절친의 예비 신부가 제 딸을 보며 딱 그러는 거예요. 절친이라 그런지 애가 절친을 닮았다면서 정말 예쁘게 생겼다고 하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남편의 절친은 자꾸만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시선을 피했지요. 일주일 정도 흐른 뒤 연락이 왔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싶었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는 말에 더 발뺌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울면서 실토를 했지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의 절친은 당황스러워 하다가 그때 사실대로 말을 했어야지 왜 이 지경까지 끌고 왔냐고 말을 했습니다. 한참을 울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말을 했지요. 지금 와서 알았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각자 가정에 충실하며 살자고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사람과는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남편이 저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간섭조차 하지 않았지요. 제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걸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고 그 죄스러운 마음에 내줘도 최선을 다했고 시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했지요. 그러나 애가 점점 커갈수록 얼굴이 나올수록 시어머니의 의심도 커졌습니다. 도무지 본인 아들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제 얼굴도 별로 없는 이 애는 누굴 닮은 거냐는 말이었지요. 결국 터질게 터졌습니다. 의심만 하던 시어머니께서 저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하셨고 애 아빠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날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절친과 그랬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기억도 안 나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말 딱 한 번 실수였다고 죄송하다고 빌었지요. 빌고도 빌었지만 시부모는 저를 용서할 수 없다며 이혼하라고 하셨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입장은 딱 한 번의 실수 결혼을 앞두고 복잡한 심정에 그랬을 수 있겠다 싶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 얼마나 잘하고 살았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크게 더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지요. 그러나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자고 내가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매일 눈치를 보며 남편의 감정의 흐름대로 살고 있지요. 그러던 중 남편의 절친의 이혼 소식과 함께 연락이 왔고 제 상황도 모두 아는 이 남자가 다 정리하고 아이랑 함께 오라고 합니다. 그때 딱 한 번의 실수였다고 포장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서로 감정이 있던 건 사실 아니냐며 이제라도 그만 숨기고 떳떳하게 살자고 하네요. 인생 한 번뿐인데 아이도 더 크기 전에 친부인 본인 밑에서 키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합니다. 본인은 자신 있다고 모든 아픈 화살은 본인이 감수할 테니 다 놓고 딱 우리 세 식구만 보고 살자고 했지요. 이 말에 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말로는 저를 용서했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저를 은근히 괴롭히고 있어요. 윽박지르고 미안하다고 울고 그렇게 남편 스스로도 괴로워하며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제 심정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말 남편의 절친의 말처럼 아이의 친부인이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저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고 있는 남편에게 미안해서라도 견디고 버티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정답을 알려주세요.